천억 원대의 예산으로 조성된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가 개장 17년이 지났지만 관리 소홀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진입로가 막혀 있는 데다 불법 구조물 설치 논란까지 제기돼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1일 오전 9시쯤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해상에서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억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국내에서 관찰된 기록이 5번밖에 없는 검은 꼬리 사막딱새가 새만금에서 목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천억 원대의 예산으로 조성된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가 개장 17년이 지났지만 관리 소홀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진입로가 막혀 있는 데다 불법 구조물 설치 논란까지 제기돼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은봉읍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지입니다. 향료식물인 허브를 특화한 관광지로 지난 2005년부터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호텔과 카페 등 민간 투자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카페 인근에 위치한 허브밸리 진입로는 차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브밸리에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남원시 의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허브밸리와 연접하여 위치한 신규 카페에서 허브밸리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로 개방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진출입로 등 동선을 재정비, 방문객들이 허브밸리 및 주변 상가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민간업체가 임차에 운영하던 허브 복합 토피화관입니다. 다양한 허브 식물을 전시하고 오일 추출 등 각종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곳인데 수년째 문을 닫은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퇴거하지 않고 5년째 점유하고 있는데도 소유주인 남원시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인근 카페 측에서 허브밸리 주차장 사이에 세운 조형물이 불법 구조물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방문객들이 카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출입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허브밸리를 방문하셔서 그동안 이제 논의됐던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이제 진입 동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런 방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개선점을 찾고 더 그렇게 관광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남원시의 행정 능력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서해 해상에 추락했으나 비상탈출한 조종사는 구조됐습니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쯤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해상에서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억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전주 지역 20대 폭력 조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과 무소득 청년을 상대로 특별한 담보 없이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관찰된 기록이 5번밖에 없는 검은 꼬리 사막딱새가 새만금에서 목격됐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새만금에서 검은 꼬리 사막딱새가 확인됐다며 국내에서 관찰된 6번째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은 꼬리 사막딱새는 참새목에 속하는 작은 새로 주로 사막과 같은 더운 지역에 사는데 환경단체는 새만금의 환경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찾은 것으로 추정하고 월동을 하는 건지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제시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반경 500m 내 가금 농장에서 16만 8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10km 내 58개 가금 농가에 대한 소독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방문 자제와 자발적인 소득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제시는 예정돼 있던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지역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과 김제 등 가금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창군이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7일 고병원성 AI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60여 명을 지정해 매일 전화 예찰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축 전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공동방재단과 AI 방역 살수차, 소독차로 독림 저수지 인근 도로와 가금 농장 주요 진출입을 매일 소독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건 중 1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가 덮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숨졌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35명. 이 중 4분의 1 이상인 735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숨졌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인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제공했던 춘천 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교통카드 30만 원으로 제공으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상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조금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면허 갱신 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때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실제 주행 평가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에서만 운전을 하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전북 선거구를 한석 축소해 이에 따른 논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인지도에서 밀리는 출마 예정자들의 소갈이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총선이 본격화됐지만 선거구가 여전히 획정되지 않아 자칫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명 깜깜이 선거운동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석을 유지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전북이 열석을 사수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수 하한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박준배 전 김제시장이 11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김제 부안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전라북도에서의 30여 년 공직 경력과 김제시장직 경험을 토대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들보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김제 간 1시간대 KTX 유치와 부안의 미래첨단산업단지 건설, 새만금 신항의 해상물류선사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김제와 완주, 임실 3곳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한병욱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을 주는 진보 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경험과 의지, 열정을 털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에너지와 산업 소비 전환, 소득 불평등 해소,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내년 4월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00여 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고 정당 누리집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 범죄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판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가짜 금목걸이를 30돈 순금이라고 속여 판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고창과 전주, 익산 지역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로 속여서 파는 범행을 8번 저지르며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정밀하게 가공된 가짜 금목걸이를 사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인 공범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